네, 안녕하세요. 수학 잘하는 외국인입니다. 연립방정식 두 번째 시간 부정방정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정방정식. 개인적으로는 부등식을 더 좋아합니다. 2차 부등식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수학 잘하는 팁. 아주 간단한 팁. 저번에 두 가지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수학은 어렵다. 나의 수학 실력을 인정해라. 수준을 인정하고, 그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들 팁은 고등학생 이상이라면 체력 관리를 잘 하십시오. 체력이 좋아야 잘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정시를 노리고 있다면. 어지간하면 일단 정시를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수시를 가려고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게 아니라면 정시를 본다는 거를, 그거에 정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를 좀 감안하시고, 체력을 좀 키우세요. 최소 수능 시간 제일 긴 과목 있잖아요. 그 과목에 맞춰서 그 정도는 앉아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1 때 담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체력을 키워라 라고 했는데, 제가 체력 하나는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그냥 지금 뭐, 어차피 검증할 수는 없는 거니까. 체대에 갔으면 아주 그냥 날아다녔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체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체력을 키우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체력을 더 키워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더 키울 체력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체력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체력을 키우셔야 돼요. 네, 대학을 갈 생각이라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체력 키우는 거는 사실 공부랑은 상관없는데 무조건 체력은 좋아야 돼요. 안 하더라도,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그 체력을 키우시는 길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계속 못 찾겠네. 그 다음에 여기다. 연립방정식 첫 번째 시간에 부정이랑 불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은 많아서 정할 수가 없는 걸 부정이라고 하고요. 불능은 불가능, 구할 수가 없는 상태를 불능이라고 합니다. 불능, 뭐가 불능이죠? 분모의 0인 거도 불능이에요. 분모의 0인 거도 불능이에요. 분모의 0인 경우, 분모가 0인 경우 불능이죠. 이거랑 능에서 이 아랫부분, 여기가 모양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외우라고 누군가 알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분모 부분이 똑같이 0으로 된다. 그래서 불능, 분모가 0인 거는 불능이에요. 맨날 헷갈렸는데 그렇게 외우면 되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부정방정식 나왔잖아요.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도 앞에서 본 그 부정과 같은 부정이에요. 정할 수 없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해가 없는 건가요? 불능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얘는 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정할 수 없냐? 일반적인 방정식이랑은 다르게 정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많으면 사실 조건을 걸지 않으면 너무 많은 건 맞아요. 그럼 안 구하면 되겠네요. 그 대신 주는 정보가 있어요. 자연수. 자연수는 양의 정수라고도 하죠. 플러스인 정수만 하던지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정수 플러스 마이너스 다 따지거나 또는 실수 등으로 해서 범위를 구해라 라고 이런 식으로 개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많으면 안 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정수 조건을 하면 주어진 식을 적절하게 변형을 합니다. 1차식 곱하기 1차식의 형태로. 곱해서 정수가 나오는 거를 찾으세요. 얘가 정수거나 얘가 약수 중에 하나거나 얘가 약수 중에 하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찾으면 되고요. 실수 조건인 경우 A, B가 실수일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A도 0이고 B도 0이다. 이 조건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실수라고 알려줬잖아요. 그죠? 실수라고 알려줬어요. 이렇게 됐구나. A랑 B가 다 실수예요. 얘도 그런가? A랑 B가 다 실수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실수 제곱하면 양수잖아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무조건. 실수 중에 제곱해서 마이너스 나오는 수는 없습니다. 그런 수는 허수라고 복소수 할 때 나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둘 다 실수면 0보다 커야 되잖아요. 양수여야 하는데 그걸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0이 나온다는 거는 A도 0이고 B도 0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제곱 안에 있는 식도 0식 그리고 요 제곱 안에 있는 식도 일단 0이다. 둘 다 동시에 0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해서 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놓고 풀거나 그렇게 놓고 하시면 돼요. 둘 다 0이에요. 이거를 이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을 이용합니다. 판별식 또 나왔어요. 2차 함수 할 때 판별식 했잖아요. 그 판별식 계속 나와요. 그 부등식, 이 다음 부등식에서도 또 나옵니다. 2차 부등식은 무조건 판별식으로 해야 해요. 거의 다. 간단한 예를 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 보면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라고 알려주지, 양의 정수. 조건을 줬어요. 그냥 XY가 아니고 플러스인 경우만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이 경우 약간의 조작을 해야 해요. 약간의 조작. 자, 원래 이거를 뒤로 보니까 원래 식이 이거잖아요. 네, 마이너스 2 플러스 2를 할 거래요. 마이너스 2 플러스 1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무슨 꼴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아까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다 라고 바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바꾸기가 조금 어려워요. 여기 2가 하나 있는 바람에 여기서 x 묶으면 y-1인데 여기는 2y-1이잖아요. 그죠? 2-1이기 때문에 여기도 y-1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플러스 2가 필요하죠. 그래야 마이너스 2로 묶어서 y-1이 될 거예요. 얘랑 묶어서 그렇게 될 건데 얘가 원래 없던 애니까 다시 빼줄 거예요. 다시 빼주는 겁니다. 원래 모양에 맞추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걸 빼주고 이 1은 원래 있던 1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앞에는 x로 묶고 뒤에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y-1이라는 공통인수가 또 생기네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차식 곱하기 1차식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얘가 3이 돼요. 아까 여기까지만 써놨는데 그러면 자 곱해서 두 수를 곱해서 3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얘가 1이거나 얘가 1이고 이게 3이거나 이게 3이고 이게 1이거나 인 경우가 있잖아요. 자 봐봐요 다시. 얘가 1일 때 y는 3이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1 곱하기 3에서 3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 x는 3일 거고 이때 y는 4일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다른 경우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뭐요? 얘가 3이고 y-1이 1인 경우 이 경우에도 1 곱하기 3에서 3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x가 5고 이 경우에는 y가 2다. 그래서 최종 답은 1 되네요. 최종 답은 이거랑 이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를 조건을 바꿨어요. 정수라고. 정수, 여기 양의 정수잖아요. 여기 그냥 xy 값을 구하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수가 나오기 때문에 정할 수가 없는 거고 양의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정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얘네는 3, 4 이거는 좀 아까 구한 거고 5, 2 얘도 좀 아까 구한 거죠. 이 조건은 뭐라고요? 이거일 때는 양의 정수 양수랑 양의 정수 다르니까 양의 정수인 경우가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정수라 그랬으니까 음수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플러스 나오니까 똑같은데 마이너스 부호가 하나 더 붙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인 경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인 경우 이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해는 다른 색깔로 얘랑 얘가 되겠죠. 그래서 정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거고 양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범위는 뭘로 주든지는 뭐 그거는 출제자 마음이기 때문에 제한을 줘서 개수를 제한시켜 버린다 라는 말입니다. 공통근 어려운 건 아니고요. 공통이란 말의 뜻만 알면 될 것 같아요. 2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를 공통근이라고 해요. 두 방정식 모두의 해라고 더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둘 한꺼번에 만족하는 해를 하라고 합니다. 방법은 최고차항이나 상수항을 소거하는 건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은 경우는 최고차항이 소거가 되는 거고 상수항을 소거해야 되는 경우는 상수의 경우가 같거나 같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고차항의 개수도 같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맞추기 편한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거 뭔가 이상한데? 뭔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걸 해봐야 돼. 그래야 아니구나. 안 이상하구나. 그래야 오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최고창 소거 아니에요. 이게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최고창 소거. 근데 꼭 2가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요약된 거 보면 보통 이게 제일 많은 경우고 아닌 경우가 이 경우네요. 어떻게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자, 이런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봤더니 개수가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교차하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럼 얘를 공배수면 얼마야? 공배수 구하려면 18. 180인가? 180 안 갈 것 같은데. 맞나? 맞네요. 180. 180으로 맞추나요? 얘를 맞추든 이걸 맞추든 똑같은데 굳이 안 맞춰도 봤더니 굳이 최고 차이는 상수항의 개수를 안 맞춰도 여기 개수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뺄 거예요. 했더니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x가 1인 경우에 지금은 위의 식에다 대입을 했는데 뭐 밑에 식에다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해요. x는 1을 위에 a식에다가 대입했더니 9 더하기 a 더하기 20이 0이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9, x가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했더니 9 빼기 a 더하기 20이 0이다. 그래서 a가 29가 나왔다. 그러면 어느 걸 찾아야 한다? 내 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문제에 주어진 대로 양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a는 29가 답이 되겠네요.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조건 들어있는 거. 공통근에서 조심할 건 조건만 잘 보면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공통근은 이것으로 그냥 정리하고 특별히 막 엄청 정리해 놓을 필요 없고 말 그대로 2개 이상의 2개 주어져 식이 2개면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고 공통이랬잖아요. 둘 다 가지고 있는 거. 공통근이 하나다라고 할 수도 있고 2차식이니까 근이 2개 나올 거고 얘도 2개 나올 건데 둘 다 공통근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는 2개가 나왔죠. 왜 문자가 하나니까 x에 대한 2차식이잖아요. 그럼 x 값이 2개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잖아. 근데 공통근이 그러면 공통근이 이거겠어요? 이거겠어요? 공통근이 이거겠지. a 값이 이게 맞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빨리 부등식을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